자, 이번 시간에는 10만 원을 투자해서 100조 원으로 만든 정말 위대한 투자자, 뭐 정말 대단한 그런 투자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다들 뭐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워렌 버핏, 바로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지금 현재 자산이 작년에 나온 수치인데요. 뭐 좀 줄어들어가지고 821억 달러, 달러입니다, 달러.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90조가 넘는 95조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워렌 버핏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워렌 버핏은 어떤 식으로 이 투자를 했는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워렌 버핏은 그 이제 뭐 태어난 것은 이제 1930년에 증권 세일즈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 태어나기를 어떻게 보면 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 그 세일즈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뭐 봤던 것이 워렌 버핏, 그 소년 워렌 버핏이 커가면서 이제 보던 것이 이제 증권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또 두 번째로 뭐 인물을 좀 만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처음에 뭐 증권에 이제 발을 들이게끔 한 계기가 된 아버지를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에 눈을 뜨게 한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이 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투자에 있어서 이제 과학적 주식 투자 방법을 제시한 그런 분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 11살 때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100달러. 누나와 함께 100달러. 자, 1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갖고로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11살 때. 근데 이제 뭐 미국 나이겠죠. 11살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2살, 13살 되는데, 그래도 뭐 한, 뭐 5, 6학년 되나요? 5, 6학년. 우리나라 뭐 초등학생, 뭐 고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긴 뭐, 그, 5, 6학년만 돼도, 돈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아껴 쓸 줄 아는 어린이는 또 잘 아껴 쓰고, 돈에 좀 눈이 뜬 아이들은 또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잘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좀 비현실적이죠, 사실은. 뭐 그런 아이들이 흔하진 않죠. 아무튼, 뭐 돈과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뭐, 투자에 가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뭐, 돈에, 뭐, 나쁘게 말하면 돈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워렌 버핏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은, 17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 그리고 여기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벤저민 글레이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 그 불합격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학원 그 과정을 불합격을 해서 컬럼비아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그 증권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연히 좀 겹치는 그런 내용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설립한 버핏 포크사를 거쳐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운영한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에서 근무를 했고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투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10살 때 이제 했던 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뭐 투자란 무엇인가, 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뭐 하나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한 거는 뭐 이때부터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이 상당히 이제 돈에 대한 게 뭐 눈이 떴다고 그래야 되나? 예전에도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뭐 일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콜라를 뭐 판다거나, 뭐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죠. 그리고 뭐 신문 돌리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경제 활동도 하고 뭐 그 어린 나이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뭐 집안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왜 눈이 떴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워렌 버핏이.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버크셔 헤더웨이라는 그런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돼요. 1965년에. 그래서 이제 1967년에는 소형 보험 회사를 2개를 더 매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지주 회사의 변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정말 뭐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되는데 바로 그 중심축에 있는 것이 바로 버크셔 헤더웨이라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기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크셔 헤더웨이가 뭐 이렇게 투자회사를 변모한 이후에도 많은 그런 업체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워렌 버핏이 90년대 미국의 신경제와 인터넷 기술주가 급등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은 80년대 일본과 같은 버블로 터져버릴 것이다. 버블로는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인터넷 버블이 올 거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피력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 거품이 그 확산이 됐죠. 뭐 우리나라에도 그 인터넷 붐이 불어가지고 한번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 당시 뭐 장난 아니게 급등을 했었던 뭐 니타오텍 뭐 이런 기업들이 생각나는데 뭐 장미디어라든지 뭐 너무나 많은 그런 뭐 수도 없는 그 종목들이 뭐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쭉 가라앉는 당시에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워렌 버핏이 그 당시에도 이제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뭐 경제의 어떤 무엇이든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뭐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주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죠. 근데 그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 아닌 그런 어떤 버블이 오게 되면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예전의 가격, 본질적인 가격으로 회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는 또 본질적인 자신만의 가격, 가치로 회귀하게 된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상당히 검소하죠. 워렌 버핏은 검소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자신의 고향 네브래스카주 이거 발음이 힘드네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마하의 현인으로 이제 불린다.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뭐 이제 나오고 외부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왜 검사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집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소개해드렸던 그 집을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요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31,500달러에 요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1958년도에 이제 뭐 구입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거기에서 거주를 지금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상당히 또 이제 뭐 이거 짠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이제 맥모닝을 이제 드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분이 투자가 잘 되면은 기분이 좋으면 뭐 3,500원짜리 맥모닝을 드시고 좀 돈이 잃었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2,700원짜리 맥모닝을 드신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맥모닝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이제 드시는 거겠죠. 돈이 부족해서 뭐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 루틴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좋게 말하면 이제 자기 관리, 자기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맥모닝으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아주 짠돌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좋게 말하면 지금 검소하신 거죠. 검소하신 거. 근데 짠돌이보다는 검소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 짠돌이는 그야말로 돈을 뭐 째째하게 뭐 안 쓰잖아요. 그냥 악착착 버는 데만 뭐 몰두를 할 뿐, 뭐 베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짠돌인데, 이분은 뭐 베푸는데도 아주 뭐 대단한 나눔을 하시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을 뭐 기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의 그 돈을 많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이 이제 있는데 2007년 때부터 이제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최근에 작년에 그 식사 비용이 30억 달러였습니다. 267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달러.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17년 동안 계속 모아가지고 2,360만 달러를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짠돌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자신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지키는. 근데 솔직히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다고 것도 그렇고, 옷을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자동차를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기능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티코나 뭐 벤츠나 뭐 기능적으로 똑같잖아요, 사실은. 차이가 없죠. 맥모닝이나 뭐 정말 호텔 뷔페나 기능적으로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하는 기능은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아주 검소하신 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할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실제 투자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그 종목 선정 기준은 뭐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핵심적인 거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투자한 데 있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키워드로 했던 방법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ROE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기업은 부채 없이도 ROE가 늘어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부채도 낮고 ROE가 이제 높은 그런 업체를 아주 선호한 그런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버핏이 이제 그 매입 당시 25에서 33% ROE. 그래서 이제 지난 40년간 미국 평균이 이제 ROE가 12%였는데 뭐 반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됐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98년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해서 94년도까지 총 10억 달러의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또 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그 경영하는 기업을 선택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경영자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경영자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그분과 뭐, 실질적인 어떤 친분이 없으면 잘 알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이, 경영자가 했던 그 횡보들, 어떤 식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읽어보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어떤 상품을 지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잘 찾아보면 또 나오는 기업들이 또 있죠. 그런 걸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버핏이 말했고요.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회계 처리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내는 회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알부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적 사업 분야로 가격 선도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또 사업 분야를 해서 가격 선도자. 그러니까 독점적 사업 분야라면은 이제 그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업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휴대폰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죠. 뭐 독점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뭐 점유율이 높고 하는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딱 생각하면 이제 뭐 떠오르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이제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가 아니어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사업, 즉 캐시카우 사업,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을 내야 된다. 이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영이 되는, 쉽게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누구나 이제 잘 알 수 있는 투명한, 그러니까 투명한 기업 뭐과도 약간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기업들을 워렌 버핏은 종목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워렌 버핏이 종목을 선정한 그런 기준을 갖고 실제로 어떤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발췌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워렌 버핏의 그 내용, 얘기들, 이야기들, 뭐 숨은 일화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워렌 버핏이 했던 아주 뭐 주옥 같은 말들, 명언들이 많은데 이 명언도 정말 그 대단한 명언이죠. 이 명언을 끝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첫 번째, 돈을 절대 잃지 말아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돈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룰이 그 첫 번째 룰을 절대 잊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한 게 있는데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투자를 믿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워렌 버핏,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